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5개 짧은 질문으로 미리 살펴보는 미국 3월 FOMC 회의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3월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는요, 어떤 거냐면 한국 시간으로 일단 발표가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3시. 이제 서머타임 적용해가지고요. 자, 질문 5개인데 그중 3개는 금리랑 연관되어 있어요. 일단 3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냐? 올리면 얼마나 올리냐? 그 다음에 이번 회의 이후로는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떠하냐? 그 다음에 최근에 중립금리 얘기 많던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자산 축소 관련해서 QT 계획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어떻게 보고 있나, 이거 정책에 반영을 했냐 요번에,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이냐, 이런 얘기. 요 5개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금리 올리냐, 얼마나 올리냐. 25bp 인상이 제가 볼 땐 거의 99.999% 확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주에 파월이 의회 출석해서 이틀 동안 발언을 했잖아요. 그때 평소에 파월이라면은요, 아무리 거의 사실상 정해진 것도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버리면은 본인이 이제 나중에 정책을 바꾸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변수가 발생해서. 그랬을 때 입지가 좁아지는 거죠. 근데 평소의 파월하고는 다르게 너무나도 확정적으로 25bp 인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일이 없다면, 제가 볼 때 정말 큰일이라면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에 미국이 본격 참전하는 정도급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25bp를 인상할 걸로 86번가는 예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회의 이후에 연준은 어떤 속도로 금리를 올려갈 것이냐. 우린 이런 거를 이제 금리 인상 경로라고 아주 근사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 3월 이후 회의가 5월이거든요. 그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이번에 새롭게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굉장히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은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존해서 갑니다. 자기 통화 정책을 여기에 맞추어 결정을 하는 거죠. 연준이 보는 거는 고용하고 물가입니다. 자, 고용 관련해서요. 일단 계속해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어요. 고용 시장이 좋다는 거죠. 특히나 지난주 의회에 출석한 파월은 사실상 완전 고용에 대해 가지고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뭐냐? 고용 시장이 대단히 타이트하다. extremely 타이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저는 뭐 완전 고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고용은 더없이 좋아요. 그러면은 긴축을 해야죠.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보면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서 이제 여러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인플레는 사실은 이런 발언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의회 출석한 이후에 CPI가 지금 이번 주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I 요번 CPI가 그래서 중요했었어요. 상당히 중요했던 건데, 그러면은 일단은 요 CPI가 나오는 거를 보지 못하고 파월 의장은 의회에서 발언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겠냐. 이거 뭐 지난주에 사실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파월 의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다수의 연준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플레가 전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가속도를 낸다면 이란 가정을 달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긴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정말로 전월 대비 계속해서 가속도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자,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정확하게 한번 파월 의장 발언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건 뭐냐면은 인플레가 더 높게 나오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지금보다도 보인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러니까는 금리를 25bp 이상으로 도 올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25bp 이상이 이거 30bp가 아닙니다. 50bp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더 높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번에 50bp 인상도 가능하다. 이게 지난 의회에 나가서 파월이 한 발언입니다. 근데 지금 어떠하냐? 전월 대비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파월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전월 대비 높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꽤나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연준이 인플레 관련해가지고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올 만한 상황이 좀 생겨나는 것까지도 좀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연준이 인플레 주요 요인으로 말하는 것이 팬데믹이 와가지고서 사람들이 좀처럼 일하러 나가지 않아서 그 이제 일자리를 이제 기업들이 일할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서 다 못 채워서 생산 차질을 빚어서 지금 인플레가 높게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팬데믹 때문에 공급망 교란이 발생해서 그래서 인플레가 높게 나오는 거다. 연준은 이제 주요 요인으로 이런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확진자 숫자 확 내려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노동 참가율도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다. 거기다가 뉴욕 연준이 올해 새롭게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는 공급망 교란 지수, 이게 피크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 버리면은 지금 연준에서 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완화될 것으로 보여가지고서 우리가 속도 조절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은 한다. 근데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 데이터를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면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것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있을 5월 회의에서는 50bp 인상도 가능하다. 만약에 이제 계속 높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우리 기본 가정은 지금 보면은 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점점 강화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지금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근데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들 일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당장에 2월달 CPI만 해도 에너지 가격 때문에 더 가속화되는 거 받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계속된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점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bp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회의 이후 금리 인상 경로에서 아마도 50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중립금리입니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새로운 유행어가 중립금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립금리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 하면 통화정책이 완화적이지도 그렇다고 긴축적이지도 않은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경제는 계속 잘 성장하는데 고용은 완전 고용,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환상적인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고용 인플레 경기에 그 어떤 것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연준이 올릴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금리 수준이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연준은 이를 2%, 높게는 2.5%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라드는 뭐라 했냐? 이 블라드가 처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슈를 꺼냈는데 중립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스터도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중립보다 우리가 더 높게 가야 할 수도 있다. 거기다가 에반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연말까지 우리가 중립금리를 달성했으면 좋겠다. 2%거든요. 그럼 7번을 올려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금리 올리는 게 90년대 중반 수준까지는 아니다. 90년대 중반은 5%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중립금리라는 거에 대한 허들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에반스의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장인 파월은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는 국회의원들이 물어보죠. 파월 너도 동의하냐? 중립금리 요즘 논쟁에 대해 가지고서 하니까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파월은 여기에서는 발을 한 발 뺐어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위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회의에서 아마도 논의가 될 거예요. 중립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 언제 도달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은 이제 파월 의장은 진짜로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아직 시장에 부담을 주기 싫어서 모른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했지만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했고, 이건 연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회의 때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금리 인상, 요 발언도 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요. 그러니까 이 발언들을 봐서는 사실상 올해 연말에는 중립금리에 가야 된다. 이 지금 몇몇 의원들의 생각에 꽤나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워낙이나 큰 발언입니다. 성명서에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기자들과의 Q&A에서는 기자 중에 분명히 이거 묻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파월 의장의 의견은 아직 이때까지도 안 정해졌을 수도 있죠. 그렇죠? 공표할 수 있는 의견은 안 정해졌을 수도 있죠. 뭐 아니면 정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위원들은 이거 얘기를 많이 했을 거고 그 분위기는 전달이 돼야 할 겁니다. 시장에. 만약에 여기에서 중립금리에 대한 최근의 논쟁, 다른 위원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투로 파월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매파적인 걸로 시장은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QT에 대한 건데,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은, 1월에 일단 큰 기준이 마련이 됐어요. 1월 회의 때 이 관련한 페이퍼를 공개를 했죠. 별도로. 그 다음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거는 없어라고 했어요. 그 구체적이라는 거는 매월 얼마씩이라는 거거든요. 그 기준 마련은 아직 없고 향후 회의들에서 논의하겠다라고 1월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의회 증언에서 파월이 3월 회의에서 관련 계획의 추가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자, 만약에 3월에 확정을 짓죠. 그러면은 3월 혹은 4월부터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매파적일 것입니다. QT까지 동시에 할 거라니. 야, 이거 그다음 증시도 좀 빠졌는데 연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86번가가 생각하는 기본 가정은요, QT에 관련해가지고서는, 대차대조표 자산 재투자 중단 관련된 겁니다. 5월 회의에서 발표할 거다라 생각하고 6월부터 실행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도 저는 가급적 연준에 대해 지금 좀 매파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 사람 생각에서도 만약에 3월에 이게 확정짓는 게 나오면은 대단히 매파적일 거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요. 연준이 테이퍼링 해왔잖아요. 테이퍼링이란 것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돈 푸는 거 아니냐. 단 자산 매입하고 있는 규모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 아니냐 이야기했죠. 근데 공식적으로요. 연준이 하고 있는 이 QE가 지난주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3월 9일을 마지막으로 국채 매입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참 그렇죠. 오비 일학이라고 3월 10일하고 3월 11일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보시죠. 자, 그 전에 봐야 되겠네요. 이때 보시면 11일 금요일에 미국이 나스닥 2.2% 빠졌고 그 다음에 10일에 목요일에 나스닥이 또 1%를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연준이 이제 QE를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있죠, 그쵸? 예, 여러분 더 이상 연준은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에 대해서 연준이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연준의 생각은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립 서비스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의회 발언 보시면은 향후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암시했다고 제가 고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세운 계획이다라고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이 금리 전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굉장히 심화가 되면 우리가 긴축의 속도에 늦출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근데 22에 요번에 통화정책회의가 큰 울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짧게 22 통화정책회의가 왜 매파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예상보다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 시기를 당겼어요.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 전망은 올리고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어요. 그러면서 일종의 전시채권 발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유럽 대륙 본토에서 전쟁이 터진 그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정상화의 길을 더 빠르게 제갈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매파적인 ECB가 굉장히 놀라움을 줬다는 겁니다. 자, 하물며 본토에서 전쟁이 터진 유럽도 통화 정상화의 길을 빠르게 가는데 다른 대륙에 있는 미국이 특히나 자국 중심주의가 강한 소위 자뻑이 심한 미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로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를 과연 늦출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번지르르 하기에 그것까지 노력 고려해서 정책을 짤 거고요.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할 거지만 다 듣고 나면은 그래서 아니 너넨 그냥 갈 길 간다는 뜻이잖아 라는 수준의 립 서비스에 불과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을 연준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3월 FOMC 회의에 대해서요, 저는요, 만약에 비둘기적인 색채를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매파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음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가 86분간은 계속해서 굉장히 매파적일수록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왕 맞을 인플레이션의 매를 빨리 맞고 우리가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자라는 주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로 만약에 연준이 말하면 86분가가 기대한 정도의 매파스러움이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3월에는 25bp 올리지만 5월 다음 회의에서는 50bp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립금리에 대해서 만약에 발언이 들어간다, 파월 의장이 나도 중립금리 연말까지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중립금리 그 전에 우리가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QT 계획은 저는 뭐 확정, 그 다음 QT 실행, 이거는 이번에 절대 전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해버리면,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75%, 80% 정도는 만족스러운 매파스러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 일단요, 사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시장은 어떠냐 하면은, 안 올리든 25로 올리든 50으로 올리든,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든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적의 단어죠. 재료 소멸, 불확실성의 소멸, 루머에 사고, 그 다음 루머에 팔고,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준 우리가 얘기 많이 해왔지만, 그래서 뭐 회의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 노이즈는 지나가는 거 아니냐. 아이, 그동안 자산시장 얼마나 많이 하락했는데 사야지. 그래서 만약에 50bp 가능성, 중립금리까지 언급하는 매파성을 보인다면 시장은 상당히 나쁘게, 안 좋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들 막 말을 만들어 보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뭐 이런 수준에까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엄청난 매파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결국엔 나쁘게 반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매파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식으로 자산 시장에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슬슬 아껴둔 현금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뭐 여기저기 방송에 나갑니다. 일단 목요일 오전 10시에 KBS 라디오 이제 그 성공 예감에 출연을 하고요. 요 FOMC 관련해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목요일날 같은 날 이제 12시, 2시간 뒤죠. 이때는 그 한경글로벌 유튜브 방송에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매주 나가고 있는 이데일리, 그 이슈 파워 시간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통해 가지고서 FOMC에 대한 해석, 시장의 반응에 대한 저의 리액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